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존 여비 사상을 부르짖던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와 오빠는 집에서 왕 대접을 받았고 저와 언니는 살림이나 잘하라면서 늘 그렇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밥상에서 맛있는 반찬이나 고기 생선은 엄마가 늘 오빠와 아버지 곁에 두었습니다. 젓가락이 가기라도 하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셔서 저희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빠는 학교 폭력에 혼전 임신까지 시키면서 배가 불러온 20살짜리 새언니와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뒤집어졌지만 어쨌거나 일이 벌어진 터 부모님은 결국 이 결혼을 허락하셨고 전 그 꼴을 보느니 나간다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합격했고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로선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야말로 하늘이 도운 셈이었죠. 그리고 다행히 취업이 잘 되는 약학과를 선택해서 전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입학 후 얼마 되지 않아 소개팅을 했는데 그때 지금의 남친을 만났습니다. 타고나길 키가 크고 외모가 눈에 띄었던 저에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장남이었던 그는 본인의 능력에 상속받을 재산이 많았고 의사라는 직업 말고도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외모는 평균 이하였지만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친을 만나고 나서 처음 사랑이란 걸 알았던 저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외모와 그것을 둘러싼 모습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깨달은 건 약혼을 그의 친구들과 첫 만남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신 친구들은 저와 남친을 보며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내를 만났냐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표정이 그 순간 확 구겨졌습니다. 그래도 전 상황을 모면하느라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딴 남자들 앞에서 웃음 흘리지 마. 전 그 차가운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팍 꽂혔습니다. 매서운 눈초리를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설마 하며 넘어간 제가 바보였습니다. 전 순진한 마음에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그런 줄 알고 양가 부모님들의 성화와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마음이 깊어서 그런 줄 착각하고 양가 부모님들의 성화에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신혼 초 저는 모든 것이 갖춰진 완벽한 결혼이라고 생각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외출하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연락을 해댔고 친구들과 만나는 날에는 2시간이 지나자마자 절 데리러 왔더군요. 솔직히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점점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약대 동기들 만나는 동문회에도 찾아와서 저를 기어코 차에 강제로 태워 집에 데리고 간 후 전 분노가 폭발해서 이러지 말라며 화를 내자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서서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지 말라면 말 것이지 왜 말대꾸를 하냐는 둥 자기가 우습게 보이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할 정도로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식탁 의자와 그릇들은 전부 깨지고 부서져서 전 서 있는 순간마저도 다리가 떨리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다음날 미안하다면서 약을 지어오기까지 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이 악의 소굴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일은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달력을 보니 아차 싶어 임시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보니 명확한 2줄이 나왔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차마 이제 막 들어선 아기를 지을 만큼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해보자고 결심했고 남편과 화해를 했습니다. 출산을 할 때까진 남편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 역시 다 잊고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예쁜 딸이 태어나고 집안 분위기는 사뭇 좋아진 듯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한여름 아이가 배밀이를 하면서 귀여운 짓을 하는 것을 보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침대에 데려가 옷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갑자기 관계를 갖자고 하는데 아기는 아무도 안 보이니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남편을 밀치고 미쳤냐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아이가 울고 있다, 혼자 두고 뭘 하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며 일어서자 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늘 네 감정과 생각만 앞서지. 그래서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전 너무 놀라서 울음도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옆에 아기가 있었고 남편이 링거를 놓아줬는지 수액이 정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남편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자 서글픔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겉으로는 전문직 부부로 화려해 보이지만 저의 삶은 밑바닥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전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정말 아이에 관한 집만 들고 왔죠. 그제서야 사람답게 살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질 않을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질 않으니 그래도 더 이상 그 끔찍한 순간을 맞닥뜨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살아가야 하니 약국의 폐의약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제약사를 출근하는 것보다는 근무 시간이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남편은 제가 없는 틈에 친정에 와서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그 과정에 엄마를 밀치기도 하고 아이는 숨이 넘어가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전 경찰에 신고를 하고 드디어 시댁에 가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서 저를 보자 와락 안겼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절 시시때때로 설득하는 문자를 보내고 어떻게든 회유를 하려고 제 약국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쪽에서도 같이 법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시부모들이 더 날뛰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원래 성정이 거칠기도 하고 돈 가진 유세를 엄청나게 떠는 분들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도는 더해갔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좀 덜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절 찾아와서는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유산을 물려줄 테니 아이를 하나 더 낳고 들어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를 취하해주겠다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 전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버님,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럼 그 돈 사회에 기부하세요. 전 이제 돈 따윈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끝난 인연 더 이상 붙들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힘듭니다. 그러자 부들부들 떨더니 마시던 주스를 제 얼굴에 끼얹는 겁니다. 내 인연? 아직 그래도 내가 네 시아버지인데 감히 그따위로 막말을 해? 솔직히 너보다 더 조건 좋고 부잣집 딸들이 줄을 섰는데 자식 하나 버리는 셈 치고 시킨 결혼이야. 알기나 해?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년아. 전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숙려기간 없이 재판에 가속이 붙었습니다. 남편 쪽은 대형 로펌에 꽤나 큰 돈을 들여 어떻게든 아이를 뺏어오려고 안간힘을 썼고 전 위자료보다는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잠도 못 자면서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소송을 겪었던 친구들에게 조언을 들어가면서 목숨 걸고 매달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서 SNS에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아이만 데려올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못할 게 없었죠. 전문직이라는 것 말고는 허접한 외모에 분노 조절도 잘 안 되는 인격 파탄자하고는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판결은 저희 쪽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심 공판이 있던 날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분수처럼 샘솟았습니다. 남편은 소문이 퍼지는 게 두려웠는지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방의 자그마한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 저와 아이에게는 새 인생이 열렸습니다. 일도 열심히 해서 약국 하나를 개업했고 부모님과 같이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도 안정이 돼서 아이와 함께 산으로 들로 다니며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